이분들은 지금 말하기를 무슨 여기에 이러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을 위해서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하나는 대국 간의 긴장 완화가 오히려 위험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종래 선진국가의 민주주의를 했는데 우리가 맞지 않으니까 이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겠다. 이 세 가지가 그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 가지 다 그 이유가 전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내가 서슴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통일을 위해서 이러한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체제 정비가 필요하냐. 독일 같은 나라를 보면 기독교 민주당은 빌리브란트의 그 동방정책에 철저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빌리브란트가 저희나 포럼하고 맺은 그 소위 불가침 조약 같은 거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그야말로 겨우 한석 두석의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이 전적으로 야당까지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 선거 때 내가 통일 문제를 내가지고 남북 간의 평화적 교류, 남북 간의 평화적 공존,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내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전면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지금 무슨 공산당하고 통일 얘기냐. 그래가지고 통일 얘기하려면 70년대 후반기에 가서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이라는 사상이 이상한 자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를 심지어 공산당으로 몰았어. 공화당의 당 의장인 백남옥 씨라는 분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김일성이가 피리를 불면 김대중이가 춤을 추고 김대중이가 북을 치면 김일성이가 장난을 맞춘다고 이러고 돌아다녔어. 이렇게 거듭 분이 그 후로 어떻게 됐든지 또 갑자기 석 달 만에 남북 적십자회담하고 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공산당이 곧 쳐내본다고 비상사태 선언할 때 그때 제가 5개 집회는 못하니까 옥내 집회 다니면서도 말했습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이 지금 쳐내기도 못하고 쳐내지도 않는다. 이건 자기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하고 있다.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4월 15일까지 김일성이가 천혜로 와서 서울에 와서 환갑을 지낸다고 마침 무슨 이북에 가서 김일성하고 얘기 직접 듣고 온까지 떠들어냈어. 그러니까 그럼 거짓말이다 말이야. 4월 15일 내일 모레 오니까 보자 말이야. 김일성이가 서울 와서 환갑을 지내나 안 지내나 두고 보자. 근데 결국 4월 15일 지나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랬더니 또 갑자기 7월 4일날 성명 발표한 거 보니까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어. 그러니 정신 차릴 수가 없어. 그러나 여하튼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 첫째 이 남북의 평화적 통일 문제라는 것은 내가 지난 선거 때 내세웠던 내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정책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을 내가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대할 수가 없다. 또 하나 내가 중시한 것은 그래도 남북 간에 27년 동안 양쪽 정권이 서로 군사력으로 큰 대결을 했는데 적어도 권력을 가진 양대 정권이 서로 평화적으로 국토 통일하자 이렇게 합의된 것은 처음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자기 정권 현장을 위해서 이런다고 했으니까 지지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했지만 저는 물론 나는 그런 것이 내포됐다고 본다. 보지만 설사 정권 현장을 위해서 했건 어쨌건 박정희 씨가 일단 이렇게 남북 간에 합의된 이 사실은 앞으로 이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코 나중에 취소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때도 이 얘기가 의사가 사람 병을 고치는데 백에 하나도 그 사람을 위한 인수로 생각은 없고 자기 돈벌이가 목적으로 했다가 하더라도 결국 그 의사가 치료한 결과 병이 나왔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중요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떠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 얘기해서
이걸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야당도 지지했고, 언론도 지지했고, 국민도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 솔직히 얘기해서 만일 통일을 위해서 필요했으면, 그래서 헌법을 꼭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한테 상의했으면 우리가 이건 얼마든지 응원해 줬을 겁니다. 그랬으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하루에 이런 쿠데타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 정권에 대해서 자기 최대의 쿠데타예요. 이런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나 도와줄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4성명으로 이 통일을 위해서 국민적으로 참가하는데 지장이 된 방송법을 고쳐야 한다. 방송법을 폐기한다.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일을 논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방송법입니다. 방송법이 있는 한은 박정희 씨 측 외에 비위에 안 맞은 사람은 통일 문제 한마디도 못하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에도 김일성하고 동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려야 통일이 문제가 자유롭게 논의가 되고 또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이번에 헌법 개정을 했는데, 헌법 개정 어느 조항을 보더라도 그것 없으면 우리가 통일 논의할 수 없고 통일 추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결국은 헌법 개정을 보면 박정희 씨가 아까 말한 세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영구적 독재를 위한 조항에 충만해 있다. 무슨 통일 주체 국민의힘은 이거 다 말하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의 말하자면 체면으로 내는 것이 불가하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둘째로 대북 간의 이 접근이 오히려 소국의 위험을 가져왔다. 이것도 사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동의 주울레 수상은 재작년에 이북에 와가지고 이북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작년 4월 성명을 보면 우리는 이 북조선에 있는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반미 반일 투쟁을 하고 남반부로 해방한 그 투쟁에 있어서 우리 중국은 군사적 후방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주울레 수상이 미중 접근이 시작된 후부터 작년에 미국 뉴욕타임스에 제임스 웨스턴 기자가 갔을 때 한국에서는 이 휴전만 있지 평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평화 공존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 후로 이번 7차 성명을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남북 간의 평화 공존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측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4월 소위 아스파 회의, 아시아 태평양 강요회의에 나가서 연설을 했고 또 우리 대표가 참가한 성명 이런 걸 본다 같으면 미중 접근이 아시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에 중국, 북베트남을 한국의 적성국가로 규정했던 것을 이제 북베트남만 빼놓고는 전부 적성국가에서 이것을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선박이 한국에 들어와도 이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무총리와 외무장관은 중국하고 국교를 맺고 싶다, 소련하고도 맺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스스로가 대북 간의 접근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또 지금 누가 장님이 만져봐도 1945년 분단 이래 지금이 가장 우리가 말하자면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됐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하고 다르다 이거죠. 셋째로 과거 민주주의가 틀렸으니까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 한다. 이게 도대체 2차 대전 이후로 보면 이 소위 개발도상 국가에서 이런 소리가 잘 나오는데 무슨 그 민주주의 위에 형용사가 붙은 것만 나오면 좀 이상하다. 인도네시아에서 스카르노가 무슨 교도민주주의를 하든 독재를 하고 파키스탄에서 아이부강이 무슨 기본민주주의라는 독재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군정 때 보니까 무슨 민족적 민주주의라든지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말을 듣고 느낀 것은
과거 민주주의 12년 동안 한 것이 틀렸다. 이 말을 나는 다른 사람은 다 할 자격이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할 자격이 없다. 자기가 붙었다가 자기가 무서운 법률을 총동하고 자기가 구원법 만들고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그 제도를 국민에게 이것이 제의라고 주장해 왔으면 만약 그것이 틀렸으면 자기가 정치 잘못한 책임지고 나가야지. 그 이유는 멸망정. 과거 12년 한 거 틀렸으니까 이제 내가 또 하겠다? 그러면 12년 또 하고 나서 이번에 또 틀렸다고 한다고 누가 보증하냐, 이게. 그럼 한국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민주주의 연구원 모르는 거냐, 이게.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가 무슨 아프리카적 민주주의건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붙은 이상은 백성 민자 있는 주자.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럼 백성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 자유롭게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백성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하지 않냐. 나라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통과시키는데 반대도 못하고 개헌령화해서 찬성밖에 못하고 그래가지고 통과시켜. 그리고 대통령을 뽑는데 일국가 운명을 정하는데 거기에 정당도 개입 못하고 대통령 뽑는데 찬반 토론도 못하고 누가 좋다 나쁘다도 못한다. 평화해라.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이거는 민주주의란 이름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좀 제2의 붙었다. 박정희 씨의 영구적 집권을 위한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한국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인데 도움이 된다. 이거로 통일이니 뭐니 이렇게 하니까 잘못하면 현혹되기가 쉽고 그 본질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